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운용사 2급 실기편입니다. 제2회 모의 문제 중 세 번째 결산 정리 사항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결산 정리 사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범위는 수동결산, 자동결산으로 나누어서 보면 수동결산, 직접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수동결산을 하는 부분에는 손익의 정리 분계가 있어요. 자, 손익의 정리는 단기 비용과 단기 수익만 올해의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고 차기분, 즉 내년도분에 대해서는 자산 처리하거나 부채 처리하는 걸 얘기합니다. 선급 비용은 비용을 미리 준 거죠. 즉 올해의 비용은 비용으로 처리하고 차기분은 자산인 선급비용으로 적리분계를 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선수수익은 미리 받은 수익입니다. 그래서 부채에 해당이 되고요. 미수수익은 아직 받지 않은 수익입니다. 즉 올해 수익으로 받았어야 되는데 거래처가 우리한테 지급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의 수익으로 잡기 위해서 미수수익으로 수정분계합니다. 미수수익은 자산에 해당이 되고요. 미지급 비용은 비용을 올해 지급했어야 되는데 아직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적리분계입니다. 그래서 미지급 비용은 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비용자, 수익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시면 안 되고요. 자산, 부채로 인식이 됩니다. 손익의 정리가 끝났으면 이제 소모품에 대한 정리를 합니다. 소모품은 미사용에 대해서는 자산 처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모품 미사용의 정리. 그러면 소모품의 자산명은 그렇죠. 소모품이 됩니다.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 유가증권의 평가는 유가증권을 내가 구입했을 때 또는 장부가액하고 결산일 현재의 공정가치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자, 다른 경우에 그 차액을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 아니면 평가이익, 평가손실로 수정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가증권의 평가, 현금과부족 또는 가지급금, 가수금 이런 임시계정의 정리, 임시계정의 정리 등이 수동결산에 해당이 되고요. 자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자동으로 전표를 생성시키는 결산을 말합니다. 자, 자동결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비유동 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즉 고정자산 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 여기에서의 비유동 자산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해당이 됩니다.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총괄로 볼 수 있는 원가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를 통해서 결산자료 입력에 옮겨서 자동 생성시키는 걸 이야기하고요.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옴이 있죠.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옴은 받지 못할 거를 예상을 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을 합니다. 이 설정되는 거를 결산에 반영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상품 매출원가 계산. 재고자산 수불부를 통해서 마감을 해서 재고자산 명세서에 있는 상품에 대한 기말재고액을 산출해내서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 자동 결산시키는 걸 이야기합니다. 출제 문항은 총 7문항이 되겠습니다. 수동결산이 4문항, 자동결산이 3문항입니다. 점수는 각 4점, 28점을 획득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활용하는 메뉴는 일반 전표 입력, 수동결산은 일반 전표 입력을 몽땅 다 사용을 하고요. 자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을 활용을 하는데 이때 결산자료 입력에 집어넣어야 할 데이터 있죠. 그 데이터는 비유동 감가상각비는 원가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에 나와 있는 단기상각비를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합계잔액 시산표에 있는 잔액 있죠.
요 잔액은 그렇죠.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수불부와 재고자산 명세서는 상품 매출원가를 구할 때 활용하시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럼 몽땅 다 하고 결산자료 입력해서 전표 추가 이렇게 하시면 결산이 완료됩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수동결산을 먼저 입력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일반 전표 입력에 직접 입력하신 후 자동결산을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열어서 입력을 합니다. 각 란에 입력을 다 하시고 나서 반드시 전표 추가 요거를 클릭을 안 하시면 세 문제가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표 추가 얘는 별표 해놔야 돼요. 중요합니다. 클릭하고 자동 전표를 생성시킵니다. 생성을 시키면 시켰는지 봐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가셔서 자동 생성된 전표를 12월 31일자로 조회해서 확인하는 작업까지 완벽하게 하시면 충분히 획득하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 다음 기말 12월 31일 결산 정리사항을 회계 처리하고 마감하시오. 자, 12월 31일 결산을 정리사항을 회계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문항입니다. 현금 과부족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25만 원은 경기 가구 중 주식회사에서 받은 이자가 누락한 거래고 자, 이자를 누락했고요. 나머지는 기말 현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수동결산인지 자동결산인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수동결산을 제일 먼저 해야 되죠. 자, 1번은 수동결산입니다. 그럼 현금 과부족의 금액을 알아야 되잖아요. 금액을 알아보려면 그렇죠. 합계잔액시산표를 열으셔야 됩니다. 자, 합계잔액시산표 먼저 열도록 할게요. 회계 모듈로 오셔서 결산 재무제표 원 또는 전표 입력 장부의 합계잔액시산표 클릭합니다. 12월 31일로 조회를 하시고요. 현금 과부족 금액을 보니까 마이너스예요. 자, 마이너스라는 건 상대편 계정에 있던 거를 차변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표현되는 겁니다. 즉 현금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현금이 넘쳐났던 거예요. 그래서 대변의 현금 과부족이 생성이 되어 있던 거를 이제 차변으로 없앨 겁니다. 그리고 원인을 봤더니 이자가 누락됐대요. 그러면 이자는 이자 수익이죠. 그래서 차변의 현금 과부족 갖고 오시고 대변에는 이자 수익, 나머지는 자비익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30만원 중 25만원이니까 이자 수익은 25만원, 자비익이 5만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 메뉴 클릭하셔서 일반 전표 입력 클릭 12월 31일입니다. 차변에 현금 과부족 금액은 30만원 대변에 이자 수익 25만원 그리고 원인을 끝까지 못 찾았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자비익 처리하면 됩니다. 자, 같은 번이니까 엔터 치시고 자비익 엔터 5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합계잔액시산표 오셔서 다시 한번 조회해 보세요. 잔액이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기말 현재 이자 수익 중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5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이자 수익으로 받았어요. 받았는데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라는 건 차기분. 그죠? 차기분이니까 내년도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미리 받은 거예요. 미리 받았기 때문에 이 50만 원을 그렇죠. 선수 수익으로 수정 분개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에 오셔서 12월 31일 차변에 이자 수익을 그만큼 줄여줘야죠. 자, 이자 수익 갑니다. 50만 원. 대변에 미리 받은 수익, 선수 수익 부채입니다. 선수 수익 50만 원. 이렇게 해서 미리 받은, 즉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건 미리 받은 거예요. 선수 수익 처리했습니다. 세 번째 문항입니다. 제2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정리하다. 자, 2기 확정신고 기간을 알아야 처리할 거 아니에요. 확정신고 기간은 그렇죠. 10월부터 12월까지를 정리를 합니다. 언제? 과세기간 말일 12월 31일 날 정리분개를 하고 납부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자, 그러면 12월 31일 정리분개를 할 거예요. 이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나머지 납부세액을 산출을 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 한번 열어볼까요? 회계 모듈에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엔터. 새로 불러오기 한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장부에 기록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몽땅 끌고 옵니다. 지금 보니까 과세표준 매출세액이 245만 원이에요. 이것이 부가가치세 예수금.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대급금. 자, 매출세액은 내가 물건을 팔았을 때 부과되는 10%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물건을 사올 때 과세되는 10%의 부가가치세니까 부가가치세 대급금이거든요.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예수금에서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빼고 납부세액이 95만 원, 즉 플러스 양수의 금액이 나왔다. 그러면 납부세액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러면 환급세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매출세액에 245만 원을 컨트롤 C 하세요. 컨트롤 C. 일반 전표에 오셔서 차변에 부가가치세 예수금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수금, 즉 대변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차변으로 넣어주시고 대변에 부가가치세 대급금입니다. 부가가치세 대급금 금액은 신고서에 보시면 매입세액 있죠. 자, 컨트롤 C 150만 원이네요. 일반 전표에 오셔서 컨트롤 V. 대변에 미지급 세금입니다. 미지급 세금. 미지급 세금이 95만 원이죠. 근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오셔서 차감세를 컨트롤 C 해서 일반 전표에 갔다가 붙여넣기 하셔서 빨간색이 나왔던 부분이 없어지면 제대로 된 분개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계산하셔서 마감하셔도 되고 아니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있는 금액을 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셔서 완성시키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정리할 때는 매출세액인 부가가치세 예수금에서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뺍니다. 빼고 플러스 금액이 나오면 납부세액, 마이너스면 환급세액이에요. 납부세액이 나오면 미지급세금 또는 미지급금 계정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급을 받을 때는 미수금 계정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분개 끝냈습니다. 네 번째 문항입니다. 5월 1일 1년분 20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 보험료에 대한 경과분을 정리하다. 단 월할 계산한다. 자, 월할 계산한대요.
그럼 우리가 계산해서 직접 입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도 수동결산. 그럼 합계전환 시산표를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5월 1일자니까 일반전표 입력을 보셔도 됩니다. 자, 5월 1일 일반전표 입력 보겠습니다. 선급비용, 자산 처리했네요. 6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60만 원에 대해서 올해의 비용을 계산해야 돼요. 그죠? 12분의, 자, 5월 달부터니까 이렇게 자르면 12월 31일 기준으로 여기가 5월 1일, 여기가 4월 30, 그러면 여기가 4개월, 여기는 8개월인가요? 네, 8개월입니다. 이렇게 되면 12분의 자산 처리했으니까 비용을, 올해 비용만 보험료 처리하면 되죠. 그래서 12분의 8입니다. 12분의 8을 계산을 하면 얼마가 되나요? 40만 원이 됩니다. 40만 원만큼 보험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 차변에 보험료 800번대 보험료 쓰시면 돼요. 대변에 선급비용을 그만큼 줄여주시면 되죠. 선급비용 4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 즉 네 가지의 수동 결산을 모두 끝냈습니다. 다섯 번째 문항입니다. 모든 비유동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 여기 모든입니다. 모든 비유동 자산이에요. 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려면 얘는 자동결산인데 어디를 가야 되냐?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를 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가셔서 고정자산 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 상각비를 계산해 볼게요. 자, 전체 모듈 클릭. 고정자산 등록,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클릭. 유형자산, 무형자산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요. 총괄로 하세요. 자, 총괄에다 놓고 조회를 하시면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된 게 나옵니다. 자, 건물이 2,500만 원이고요. 여기 감가상각비 요 란입니다. 차량 운반고 1,849만 1,000원, 비품 12만 원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종이에다 적어서 또 옮기려면 잘못 옮겨 적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컨트롤 C 합니다. 즉 복사를 하는 거예요. 하시고 자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다 입력한다 그랬죠. 전체 메뉴 클릭. 결산 재무제표원의 결산자료 입력 클릭. 1월부터 12월까지 상품 매출원가는 코드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네, 확인. 저희는 상품 매출원가를 구할 거기 때문에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자, 살짝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란에 살짝 내려오시면 감가상각비 란이 있고요. 건물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컨트롤 V 이렇게 복사해서 그대로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오타가 나지 않고 제대로 들어가니까 확인하시기도 편합니다. 자, 건물 했으니까 차량 운반고 해야 되겠죠?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클릭. 차량 운반구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 차량 운반구 란에 컨트롤 V.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클릭해서 다시 비품 갑니다. 비품 12만 원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 컨트롤 V. 모든이니까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오셔서 무형자산 총괄도 봐주셔야 됩니다. 무형자산 총괄 놓으시고 조회 버튼을 눌렀더니 우리 회사에는 무형자산이 없어요. 그러면 그쵸?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할 게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했습니다. 여섯 번째 문항입니다. 매출채권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충당금 보충법을 설정하다.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이죠. 받으러움. 자,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의 잔액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각각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잔액 곱하기 설정률. 그리고 보충법이에요. 보충법이라는 건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그만큼 빼줘야 되죠. 그래서 잔액을 빼서 설정액을 구합니다. 자, 이 설정액을 결산자료 입력에 란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자동 결산. 자, 그럼 합계잔액 시산표부터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회계 모듈에 합계잔액 시산표 클릭. 자, 12월 31일로 다시 조회를 하시고요. 외상 매출금이 1억 6,885만원이 있고 대손 충당금이 50만원이 있네요. 자, 그러면 외상 매출금 커져 놓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찾겠습니다. 자, 계산기 1억 6,885만원 입력됐죠. 곱하기는 D입니다. 1%니까 0.01, 0.01 엔터. 대손 충당금 잔액은 50만원이 있습니다. 이 50만원 빼겠습니다. 빼는 건 S 50만원. 그러면 118만 8,500원만큼만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면 되겠죠. 회계 모듈에 결산자료 입력 클릭. 뭐 먼저 열려 있는 게 있으면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감가상각비 바로 밑에 대손상각이 있어요. 여기에 외상매출금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입력하는 란에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얘는 복사 기능이 안 돼요. 그래서 직접 치셔야 됩니다. 계산기를 이렇게 끌고 와서 입력을 하세요. 1188500, 즉 1188만 5천, 118만 8,500원입니다. 엔터. 그러면 이제 계산기 다 썼으니까 종료. 합계잔액 시산표 다시 클릭하셔서 이번에는 그렇죠. 받으러움에 대해서 1%인데 대손 충당금이 없습니다. 자, 없으면 공 2개 지운 거랑 똑같습니다. 그죠? 자, 계산기에 눌러서 곱하기 0.01 공 2개 지운 거랑 똑같죠. 20만 4천원. 자, 결산자료 입력에 오셔서 받으러움 란에 20만 4천원. 계산기 닫으시고요.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 입력했고요. 7번째 문항입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하고 결산 처리하다. 자, 기말 상품 재고액을 일단 구해야 돼요. 단, 재고평가는 선입선출법으로 한다. 물류관리 쪽에 오셔서 재고자산 수불부를 먼저 마감하시고 재고자산 명세서에서 금액을 확인한 후 결산자료 입력에 기말 상품 재고액 란에다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재고자산 수불부 클릭. 마구 엔터 해주세요. 엔터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이 몽땅 돌출이 됐습니다. 기능 모음을 열으셔서 평가 방법 클릭. 상품에 대해서만 할 거기 때문에 선의선출법 되어 있는 것만 확인하신 후 적용 누르셔도 되고 그냥 취소하셔도 됩니다. 마감. 건건이 마감을 하겠다. 그러면 마감 단추를 누르시는 거고 4개의 품목에 대해서 몽땅 다 하겠다. 그럼 일괄 마감이 되겠습니다. 자, 일괄 마감 클릭.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고요. 여기 선입선출법에 기말재고액을 기말재고 수량 곱하기 산출단가로 나왔거든요. 요거를 컴퓨터에서 자동 계산할 겁니다. 자, 확인. 마감이 되면 부에서 여로 바뀌고요. 마감된 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재고 금액을 다 더하셔야 되는데 요걸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재고자산 명세서입니다. 물류관리에 재고관리, 재고자산 명세서 클릭. 재고자산 명세서는 마감이 돼야지만 보실 수 있어요. 12월
엔터 쭉 하세요. 그러면 상품에 남아있는 재고 수량과 금액이 돌출되면서 자산별 합계인 1억 302만 5천 원이 기말 상품 재고액이 되겠습니다.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에 오셔서 상단으로 오시면 상품 매출원가 구하는 10번 난 기말 상품 재고액에 컨트롤 V. 올해 상품 매출원가는 1억 4,328만 8,500원이 상품 매출원가가 산출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를 다 풀었으니까 전표 추가 예. 확인. 어디 가서 확인하죠? 오, 그렇죠. 일반 전표 입력이죠. 상단에 있는 일반 전표 오셔도 되고요. 회계 모듈에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 조회를 누르시면 상품 매출원가가 결산 분계된 게 보이시고 1억 4,328만 8,500원, 감가상각비는 건물, 차량 운반고, 비품, 대손상각은 외상 매출금의 대손, 받으러 오면 대손 충당금이 설정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제2회 모의 문제 중 세 번째 결산 정리사항 7문항을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